500만원으로 내 차 만들기. 500만원. 이걸로 과연 내 차를 만들 수 있을까요? 이제는 뭐 경차 새 차도 1,500만원은 줘야 하는 세상인데 과연 가능하긴 할까요? 네, 가능합니다. 요즘 사실 중고차 시세가 뭔가 좀 미쳐 돌아가긴 하지만 그래도 가능은 합니다. 500만원으로 내 차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때 살만한 중고차는 뭐가 있는지 함께 알아보시죠. 문답 형식으로 여러분들이 이런 고민을 하실 때 궁금할 만한 점들을 답변하는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첫 번째, 차값만 있으면 되나요? 자, 우선 차를 살 때는 차값이 필요하죠. 500만원이 있으니까 500만원짜리 차를 사겠다? 이러면 총 예산은 더 크게 잡아야 합니다. 보험료를 떼고 생각해도 차값을 제외하고 추가로 20%, 즉 100만원은 더 준비해야 합니다. 왜냐면 우선 차를 살 때는 취득세라는 걸 내야 합니다. 일종의 소비세인데요. 차값에 7%가 부과됩니다. 즉 500만원짜리 자동차라면 취득세는 35만원이 나오게 되죠. 그리고 만일에 중고차 매매상에서 차를 사면 각종 수수료가 들러붙습니다. 뭐 매도비부터 시작해서 마당비, 일종의 주차비죠. 이것도 청구하고요. 성능 점검 보험료를 받는 상사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차 사러 가기 전에 꼭 여러분들이 부가적인 수수료가 얼만지 미리 묻고 확인하고 가는 게 필요하겠죠. 예를 들면 다 해서 수수료 한 30만원에 해주세요 라든가 뭐 취득세를 제외한 총 비용이 얼마냐고 물어보는 것도 좋겠죠. 뭐 만일에 많이 받겠다고 하시면, 부가 비용을 많이 받겠다고 하시면 안 사면 그만이고요. 마지막으로 큰 비용이 바로 보험료인데요. 이거는 사람마다 정말 다 달라서, 그리고 차종마다도 달라서 여기서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냥 중고차는 차 번호만으로도 보험료의 사전 계산이 얼마든지 쉽게 가능하니까 여러분들이 직접 뭐 다이렉트 사이트든 이런 곳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어쨌든 차를 살 때는 차값 외에 최소한 보험료를 떼고도 추가로 10%는 필요하다는 점, 이 점 때문에 만일에 총 예산이 500만원이다, 순수하게 차값을 500만원을 쓸 게 아니라 총 예산이 500만원이라면 차값은 좀 더 내려야 한다는 거 미리 말씀드릴게요. 두 번째 질문, 어디서 살까요? 도대체 어느 사이트에서 사야 하나요? 앞서 말씀드린 수수료가 무섭다면 개인 거래를 하거나 아니면 K카에서 사는 걸 추천드립니다. 개인 거래는 뭐 당연히 수수료가 없고 K카는 약 30만원의 고정된 수수료를 받을 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상한 명목의 수수료를 갖다 붙이지 않는다는 거죠. 다만 개인 거래는 차 상태를 담보할 수 없다는 점, 순전히 판매자를 100% 신뢰하고 사야 한다는 리스크가 있죠. 특히 500만원짜리 차라면 히스토리가 불분명할 테니까 일단 뭐 심지어 1인 신조차였어도 기억도 못할 수도 있잖아요. 너무 오래돼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본인의 어떤 결정과 선택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제게 K카를 추천하는 이유를 궁금해 하셨는데요. K카는 중고차를 중개하는 게 아니라 직접 차를 구해다 팔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네가 팔 차를 직접 사서 상품화하고 갖고 있다가 직접 판다는 거죠. 반대로 말하면 K카를 제외한 타사들은 마치 11번가나 G마켓처럼 판매자와 구매자를 연결해주는, 그냥 연결해줄 뿐인 광고 플랫폼에 불과합니다. 리스팅 사업인 거예요. 즉 그냥 광고판 역할만 해주는 거고요. 좋은 차를 구해다가 상품화해서 파는 일을 하지는 않습니다. 나머지 회사에서 파는 차들은 그냥 일반 딜러가 파는 차일 뿐인 거예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그때 발생하는 여러 분쟁에 대해서도 전혀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이런 연유와 앞서 말한 수수료 이슈도 있고 하니까 여러분들께 K카를 추천드립니다. 자, 그럼 세 번째 질문인데요. 본격적으로 들어갈게요. 어떤 회사 차를 사야 하나요? 추천 브랜드는 거두절미하고 현대 또는 기아입니다. 현대기아는 중고값이 너무 비싸잖아요. 뭐 쌍용이나 쉐보레가 좋은 거 아니에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차값이 비싼 대신 수리비가 워낙에 저렴하고 상대적으로 고장도 적어서 앞으로 들어갈 총 비용까지 생각을 한다면 확실히 현대기아가 유리한 게 자명합니다. 일단 뭐 시장에서 비싸다는 건 그만큼 사람들이 선호도가 높다는 거잖아요. 분명히 이유가 있겠죠. 또 여러분들 중고차라고 할지라도, 오래된 중고차라고 할지라도 타다가 폐차하지 않으실 거잖아요. 언젠가는 분명히 다시 팔게 될 텐데 그때 확실히 현대기아가 더 잘 받습니다. 사실 500만원짜리 타브랜드 차를 사서 타다가 되팔려면 아예 딜러들한테는 매입 자체가 거부될 때가 많거든요. 그래도 현대나 기아차는 많이들 가져가죠. 직거래로 팔아도 승산이 있고요. 이 관점에서 상대적으로 좀 비싼 감이 있더라도
현대나 기아를 추천드린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이쯤 되면 그래서 무슨 차 사라는 거냐, 빨리 딱 집어달라 이러실 것 같은데요. 바로 말씀드릴게요. 2008년 이후에 나온 NF 소나타, 그랜저 TG 추천드립니다. 그 이전 연식의 현대차들은 부식 이슈를 다 달고 있거든요. 근데 2008년부터 확실히 좀 개선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2008년 이후 모델이 그나마 안정적이고요. NF 소나타와 그랜저 TG 모두 요즘 나오는 차와 비교했을 때도 승차감과 가속성 면에서 장점이 있고요. 상대적으로 좀 덜 낡아 보이지 않나요? 연식 생각하면? 곤잘로가 옆에서 끄덕끄덕하고 있습니다. NF는 트랜스폼을 보게 될 텐데 가솔린보다는 가스차, 즉 LPG 모델이 연료비 면에서도 크게 메리트가 있습니다. 다만 LPG 차들은 옵션이 현저히 적다는 단점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주행거리가 그다지 많지 않다면 그냥 가솔린으로 가는 것도 좋겠죠. NF는 딱히 고질병이나 문제점이 없어서요. 그냥 괜찮아 보이고 가격 괜찮고 그냥 이래저래 무난해 보이면 그냥 가져오시면 됩니다. 그랜저는 도로에서 여전히 많이 보이는 모델이죠. 요즘 나오는 그랜저 수준의 널찍한 실내가 자랑이고요. 시트만큼은 오히려 최신 그랜저보다 더 낫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때의 그랜저 TG를 살 때는 딱 하나만 기억하세요. 웬만하면 2009년 이후 출고차를 사라는 거. 2009년 1월 출고분부터 기존 5단 AT보다 5단 자동 변속기보다 내구성과 연비면에서 우세한 6단 자동으로 바뀌었습니다. 연비가 구체적으로 리터당 1km 이상 더 좋을 정도로 많이 개선이 됐고요. 내구성도 5단 AT는 좀 뻗는 경우가 있었는데 6단부터 많이 좋아졌죠. 그리고 2009년 출고분부터 블루투스가 들어갔습니다. 그 전까지는 블루투스가 없었어요. 그랜저 TG에서 2009년 이후 출고차를 사면 500만원이라는 예산을 좀 넘을 수는 있는데 그래도 어쨌든 여러분이 TG를 사려고 각오를 하셨다면 2009년 이후 출고분을 찾는 걸 권해드립니다. 그랜저 TG의 단점은 명확합니다. 그냥 기름 많이 먹습니다. 네, 2009년식이어도 요즘 차에 비하면 확실히 기름 많이 먹고요. 주행거리 많으시면 아무래도 NF가 낫겠죠. 사실 이 가격대에서 제가 솔직하게 가장 추천하고 싶은 건 경차입니다. 구체적으로 TA 모닝, 올류 모닝 또는 더 뉴 모닝이 되겠죠. 예산 안에서는 아마 TA 모닝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혹자는 그러실 겁니다. M300 스파크가 더 좋지 않나요? 라고 하실 텐데 제가 사실은 이 TA 모닝은 아직도 갖고 있고 M300 스파크도 보유를 했었는데 하체는 확실히 스파크가 좋아요. 근데 편의 장비나 가속성 면에서 모닝이 더 우세합니다. M300 스파크 그 변속기가 정말 출력의 한 30%를 까먹는 느낌이고요. 무엇보다 어쨌든 이제 중고차를 사오면 연식도 좀 됐고 하니까 수리할 일이 꽤 있을 거잖아요. 모닝은 정말 수리비가 저렴해요. 진짜 아무리 싹 다 고쳐도 50만원 안쪽으로 끝나는 느낌이거든요. 근데 스파크는 사정이 다릅니다. 그래서 차 자체의 완성도나 세차 기준으로 봤을 때는 M300 스파크가 더 좋았는데 지금 중고로 산다면 모닝을 더 추천드린다는 거. 500만원이 예산인데 유지비로 1년에 200만원 쓰는 건 좀 아니잖아요. 그런 이유에서도 경차를 추천드리고 싶고요. 경차를 사게 되면 앞서 처음에 말씀드린 7%의 취득세도 없죠. 그리고 보험료도 다른 승용차보다 확실히 저렴합니다. 말씀드렸듯이 정비비도 저렴하고요. 향후에 재판매도 앞뒤에 나올 다른 선택지들보다 훨씬 유리합니다. 경차 중고차는 오래되거나 낡아도 잘 팔립니다. 당장 생각해보면 2008년식 에쿠스보다 2008년식 모닝이 훨씬 더 인기 많고 심지어 가격은 둘이 비슷하죠. 경차와 소나타 그랜저 그 사이에 무언가를 찾는다면 아반떼 HD나 i30를 추천드립니다. 이 차들의 문제는 운전대에 있어요. 그 MDPS 쪽 품질 이슈 때문에 완전 사실 강력 추천하고 싶지는 않거든요. 이걸 아세이로 통으로 고칠 경우에는 1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사실 얘네들이 연비가 그렇게 좋지도 않으면서 또 가속은 처참하게 느리고 좀 약간 애매한 것 같아요. 예전에는 무난하고 좋은 차였는데 요즘 기준으로는 좀 그렇다는 아쉬움이 남는다는 뜻이고요. 지금까지 나온 수많은 선택지 중에 저에게 딱 하나를 고르라고 한다면 저는 NF 가스차를 선택하겠습니다. 공간, 승차감, 심지어 유류비까지 만족하는 선택지라고 생각이 들고요. NF보다 좀 더 저렴한 로체 이노베이션도 좋습니다. 같은 조건이라면 소나타 대비 50만원에서 한 100만원까지 싸거든요. 또는 같은 가격이라면 소나타보다 연식이 더 새거거나 주행거리가 짧은 차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면 가성비가 더 우수하다는 거죠. 다만 소나타에 비하면 노면 소음이 상당히 큰 편입니다. 뭔가 좀 더 낡아 보이기도 하고요. 이쯤에서 우리 중고차 전문가 권 선생님이라면 네. 지금까지 나온 선택지 중에 네. 뭐 고를 것 같아요? 저는 6단 AT 달린 그랜저 TG. 2009년 이후에 네. 이정현이 은근히 큰 차를 또 좋아하더라고요 요새. 아 근데 그랜저 TG 그 뒷좌석 소파 같은 착자감. 아 맞아요. 그게 기억에 많이 남아가지고요. 실내가 그랜저 TG가 HG보다 실내 부피가 1리터 더 크죠. 있어 보이죠. 확실히 소나타보다는 그쵸? 네. 자 마지막으로 제가 하고 싶은 말을 마구 떠들어 보겠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중고차를 추천드릴 때는 보험 이력이 거의 없고 단순 교환조차 전무한 100% 완전 무사고차를 기준으로 권했었는데요. 그게 다 이유가 있습니다. 사고가 났다면 분명 타면서 났던 사고든 또는 그 사고로 인한 수리 때문이든 간에 우리가 차를 갖고 오고 나서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500만 원까지 예산을 내렸다면 어느 정도는 이 부분에서 타협을 해도 괜찮습니다. 물론 휠하우스나 차대 사고차는 여전히 추천하지 않지만 단순히 팬더나 문짝을 간, 즉 외판만 단순히 교체한 단순 교체 차량은 구매해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외판 교환 때문에 예산을 좀 더 내릴 수 있는 여지가 있으니까 이게 또 장점으로 작용할 수도 있겠죠. 무엇보다 사실 이 정도 연식까지 오면요 무사고차를 찾는 게 쉽지가 않아요. 완전 무사고라는 필터를 활성화하는 순간 살 수 있는 차가 너무 적어지기 때문이죠. 또 연식이 이 정도까지 내려오게 되면 주행거리에 아주 연연하기보다는 실제로 어떤 정비가 이뤄졌는지가 더 중요할 수 있다는 점. 예를 들면 10만 킬로미터 타고 아직 굵직한 수리를 전혀 하지 않은 차보다는 16만 킬로를 뛴 대신 이것저것 많이 고쳐놓은 굵직한 수리를 해놓은 차를 사는 게 나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후자의 가격이 당연히 더 싸야만 하겠죠. 왜냐하면 이걸 사오면 16만 킬로 뛴 차를 사오면 나중에 내가 팔기가 더 힘들어지니까요. 또 차를 사올 때 엔진 변속기랑 타이어 상태만큼은 꼭 체크해야 합니다. 예컨대 1000만 원 이상의 차라면 수리비로 100만 원을 써도 차값의 10% 지출이지만 500만 원짜리 차에서 100만 원이라면 20%로 확 커져버리죠. 그러니까 성능기록부상의 누유 여부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요. 타이어 마모 상태도 체크해야 합니다. 타이어가 많이 다른 것에 대해서 이슈를 제기하면 중고 타이어로 교체해 주시는 업자분들이 덜어 있거든요. 또 업자가 이렇게 중고 타이어로 갈면 중고 타이어는 싸잖아요. 근데 더 싸집니다. 진짜 한 1, 2만 원에 달아오고 그러니까요. 그분들도 큰 부담은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중고차를 사오실 때는 최소한 타이어만이라도 상태를 꼭 체크하시기를 바랍니다. 500만 원짜리 자동차를 사면 장점이 뭘 것 같아요? 부담이 적다? 어디 지어봐가지고 500만 원인데 여러분 이거 짜지 않았어요. 아 진짜요? 진짜.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면 네. 예를 들어 새 차를 누가 샀어. 네. 그러면 사실 차 사서 처음 시동 거는 순간 500만 원 날리는 거잖아요. 맞아요, 솔직히. 무조건 날리는 거란 말이죠. 네. 근데 500만 원짜리 차를 사서 타면 극단적으로 그 차를 진짜 절벽 아래로 떨어뜨려서 폐차를 해도 그냥 500만 원만 까먹는 거예요. 맞습니다. 즉 감가가 될 만큼 됐기 때문에 우리가 더 손해볼 게 거의 없다는 거죠. 사실 500만 원짜리 차 사와서 2년 타고 팔아도 그쵸. 그냥 될 대로 됐기 때문에 소매가는 500일 겁니다. 네. 잘만 사서 잘만 굴리면 대중교통보다 더 싸고 더 편하게 나만의 공간을 누릴 수 있죠. 맞습니다. 저는 그래서 저 택시 타고 다니면 돼요, 저 버스 타면 돼요 라고 하면서 그 마이카를 갖지 않으시는 분들이 사실 좀 이해가 잘 안 돼요. 이런 선택지도 있기 때문에 경차도 있고 NF 가스도 있고. 맞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차를 사고 또 그 차를 보유하는 데에 따른 비용이 되게 싼 편이잖아요. 그렇죠. 싼 편이죠. 다른 나라에 비해서. 네. 거의 미국 수준이죠. 네. 자 여러분들, 만일 차가 없으시다면 남들이 다 타는 자동차 여러분도 함께 누리십시오. 인정. 진짜. 네. 다음 편에는 1000만 원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 마칠게요. 안녕. 가다다다다다 가닥 견적 날아온다.